요새 부모님들이 신체 발달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특히 뇌 발달에 굉장히 네. 관심이 많으신 것 그쵸.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유아기의 뇌 발달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5가지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준비를 해봤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아이들의 뇌는 출생 직후부터 만 3세까지 발달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뇌의 80%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죠. 네, 만 3세까지의 시기가 어느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뇌 발달은 다양한 경험과 자극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뇌 안에 이제 뉴런이 있잖아요. 네. 각각의 뉴런들 사이에서 시냅스라는 연결망이 생기는데 이 시냅스가 활발하게 자극을 하면서 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서 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 시기에 뇌가 적절한 경험과 자극을 했을 때 추후에 인지 발달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각각의 뇌의 부위를 고도화할 수가 있게끔 하는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가 이 만 3세까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죠. 그쵸. 네네. 그 뇌에 좋다는 그런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은 서울대를 2명 보내신 어머님이 네. 나오신 거예요. 네, 네. 그분이 우리 집 아이들은 꽁치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꽁치에 DHA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그날 모든 집에서 꽁치를 막 사신 거죠. 그래서 꽁치가 뭐 동이 났다 이런 네, 네, 에피소드가 네, 있을 네.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유독 먹는 거로 이거를 다 해결하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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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맞아요. 성향이 있어요. 뇌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영양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특정 음식을 먹어서 뇌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근데 노벨상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5가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곡류군, 그다음에 어육류군, 그다음에 채소군, 과일군, 유제품군 이렇게 5가지 군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게 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모자라지 게 모자라면 뇌발달에 영향을 모자라지 줘요. 않게.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편식을 하지 않고 잘 먹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뭐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어떤 거를 해준다고 해서 얘가 뇌발달이 더 잘 된 건 아니고 반대로 편식이 너무 심하고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너무 안 먹어요. 그러면은 영양제를 먹이거나 대체 식품을 먹여서 이걸 올려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서 영양 상담을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 보충제를 추천받아가지고 먹이는 게 뇌발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2번째는 바로 애착인데요. 방금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먹는 건 본능이죠. 그쵸.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잖아요. 죽죠. 근데 그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본능이 바로 애착 본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뭐 사실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댈 곳이 주 양육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고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준다는 믿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감이 쌓여 있을 때 그 다음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가 사실 인지 발달 혹은 나중 지능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호기심 그리고 탐험, 탐색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외부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하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바로 끈끈한 애착 관계에서 오는 게 되겠죠. 주 양육자의 일관되고 민감한 반응을 통해서 아이는 안정감을 점차 찾게 되고 세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공감과 정서 조절 이런 것까지 발달이 되는 거고요. 이런 뇌 부위가 바로 변형계, 감정 조절, 정서 조절의 뇌 부위가 됩니다. 뇌는 크게 3중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바로 파충류의 뇌, 2번째 뇌가 포유류의 뇌라고 해서 변형계입니다. 이 변형계에서 하는 뇌의 역할이 정서 조절, 감정 조절, 사회성, 공감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호흡기계나 이런 것들은 태네 때부터 이제 발달을 하니까 점점 성숙해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 뇌는 변형계가 발달을 해야 되겠죠. 안정된 애착을 통해서 변형계가 발달을 할 때 그 다음 단계인 사람의 뇌 이게 바로 전두엽
대뇌 피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이가 똑똑해지고 뇌 발달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 뇌 발달이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져야만 마지막 단계인 인지 발달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제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네. 잠을 잘 자면 키가 큰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잠을 잘 자면 머리도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3세까지 유런들 간의 시냅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시냅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네. 이루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어떤 지식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을 받거나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하는 그런 담당하는 것도 아이가 자는 동안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연구들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이제 잠을 충분히 잤던 아이들과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던 아이들을 쭉 봤을 때 충분히 잤던 아이들이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집중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충분한 수면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나이마다도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조금씩 다르죠. 네네. 대한수면의학회에서는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낮잠 다 합한 총 수면 시간을 저희가 보는데, 그 총 수면 시간이 돌에서 두 돌 사이에는 11시간에서 14시간, 3돌에서 5돌 정도까지는 10시간에서 13시간, 6살부터 12살까지는 9시간부터 12시간까지 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다양한 경험과 적절한 자극입니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 사실 별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바쁘거든요. 자고 싸고만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바쁜지 정말 모르겠어요. 바빠요. 특히 뒤집기를 시작한 아이들은 하루 종일 뒤집죠. 아이가 되짚으면 좋은데 또 되짚어 달라고 물어. 그리고 이제 또 걸음마를 시작한 애들은 계속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각각의 발달의 단계 속에서 몸을 쓰면서 신체 활동을 익혀나가고 또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음마 시기의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걸으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걸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여기 이 물건을 잡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잡지만 내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손을 어떻게 뻗는지 이런 전체의 과정이 굉장히 체계화된 그 대뇌의 지시와 그 눈손 협응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운동 실행 계획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실행 계획 능력이 완성되기까지 아이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다칠까봐 조심하는 거는 좋은 건데 네. 과하게 조심하는 경우가 너무 있어요. 못하게 하는 경우, 활동 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 손사이 같은 것도 좀 풀고 해야 되는데 탁 싸고 있거나 놀랄까봐 뭔가 빨려 그러면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뇌발달에 그렇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적절한 자극이 이제 중요한데, 너무 과한 것도 너무 약한 것도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신나게 뛰어놀거나 잠자기 전까지 과한 자극을 줬다고 하면은 잠에 또 쉽게 못 들어요. 너무 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친구들도 또 숙면에 취하지 못하죠. 맞아요. 너무 과다한 자극이나 너무 적은 자극은 조금 별로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즐거운 놀이. 사실 놀이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본능입니다. 놀이를 누가 엄마가 가르쳐줘서 너 놀아봐 해야만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손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빌 보는 거, 뭐 그 다음에는 걷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인지 발달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 놀이가 그런 과정을 이 아이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물건을 조작하면서 그 기능을 이해하는 능력, 혹은 놀잇감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우리 뇌에 상당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고 뇌 발달이 풍부해지는 게 됩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감각적인 경험들 자체가 놀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산책 나갔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거, 파리가 뭐 내려오는 거, 개미가 기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즐거운 놀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하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죠.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아이가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놀이에 몰입한 아이들을 보면은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저게 저렇게 신기하고 재밌을까 싶을 정도로 빠져있는 아이를 보면은 저게 바로 뇌발달이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요 그냥 아이가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네.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저희 채널을 이제 보면서 네. 이제 차차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뇌 발달에 필요한 5가지라고 했을 때 뭔가 특별한 거를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육아가 우리 영유아 시기에 기초공사를 하는 데는 제일 핵심입니다. 뭐 우뇌 발달에 좋다는 놀이, 좌뇌에 좋다는 놀이 이런 거보다는요 우리 아이들의 그 뇌는 그렇게 따로따로 발달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뇌의 조화로운 발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육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